네,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고령친화 서비스단을 맡고 있는 김택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이제 국내외 항로화 산업 동향과 이제 전망 부분인데요. 그러면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항로화 산업을 좀 다시금 이제 돌아보게 되다 보니까 좀 이제 항로화 산업에 대한 정의부터 좀 다시 봐야 되겠다,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많은 연구들이 좀 그동안에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 연구를 하다 보면 이제 연구자의 이제 사견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장 이제 기본적인 그 개념에서부터 좀 여러 가지 이제 본인들의 생각들이 들어가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냥 그 사전적인 의미로 뭐 이 단어들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뭐 노화라고 하는 것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질병이나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체 구조와 기능이 쇠퇴하는 형상.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이제 신체 변화라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항노화는 이제 이러한 노화를 억제하거나 이제 완화시키고 지연시키는 이런 작용이라고 사전적인 의미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노화 산업이라고 하면 이런 노화가 진행되는 것을 억제하고 완화하는 것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가장 이제 기본적인 이제 항로의 개념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뭐 기술이 발전하고 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건강 관리가 잘 좋아지면서 저희가 이제 건강 수명이라든지 이런 수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는 계속 이런 항로화 활동들을 꾸준히 좀 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들었고요. 이게 아래에 있는 그림은 이제 제가 이제 처음 그 연구를 할 당시에 찾아서 이제 보고서에 넣었던 그림인데 이 그림도 좀 다시금 보니까 상당히 좀 감회가 좀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2019년도에 이 노화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연령대에서 그런 노화를 일으키는 이제 단백질이 분비가 다르게 일어난다라는 연구도 나와서 점점 이 항노화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고도화되고 있는 것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는 이제 항노화에 대한 어떤 뭐 시대별 뭐 변화를 좀 이제 그 참고 자료를 좀 넣어봤는데요. 뭐 50년대까지는 뭐 자연스러운 이제 노화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러면 뭐 80년대에는 이제 성공적인 노화라고 명칭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90년대 이후부터는 바이오 노인공학, 뭐 안티에이징 이런 식으로 좀 세대가 구분이 좀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로 지금 지속적으로 좀 발전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정의의 다음으로 이제 항노화 산업의 범위에 대해서도 좀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뭐 산업연구원이나 이제 많은 기관에서 이 항노화 산업에 대해서도 연구가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산업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고령친화 산업의 범위 안에 항노화 산업을 담아두었고요. 다른 연구에서는 또 반대로 항노화 산업에 고령친화 산업에 포함되는 그런 범위와 포함 관계를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준이 다른 거는 좀 이제 기준점을 어떤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텐데요. 이것은 이제 나이로 따진다고 하면 항노화 산업에 고령친화 산업이 포함이 되는 게 맞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 노화라는 거는 전 세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나이를 생각하면은 항노화 산업에 고령친화 산업이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노인을 기준점으로 삼으면 노인에 대한 영역에서 항노화 영역이 일부가 되기 때문에 고령친화 산업 안에 항노화가 포함되는 이제 그런 포함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2014년도에 항노화 산업에 대한 연구를 좀 진행했었는데요. 크게 이제 서비스 산업과 제조 산업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 뭐 영양관리 서비스, 피트니스, 의료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이제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품, 제조 산업까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항노화 산업의 좀 글로벌 시장 추정을 좀 보면 상당히 뭐 다양합니다. 이제 뭐 기준점이 다르고 뭐 예측 시점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항노화 시장 규모를 전 세계적으로 한 이제 한 60조에서 한 100조 이 정도를 여러 연구기관들이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항노화 산업이 이제 앞으로 시장성이 더 이제 좋아질 거는 다들 이제 알고 계실 텐데요. 뭐 이제 일본과 주로 뭐 주요 유럽 국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그리고 또 홍콩, 영국, 캐나다, 대만,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점차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국도 우리나라만큼의 그런 노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노화에 대한 관심, 노인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런 항노화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 항로화 산업의 동향인데요. 안타깝게도 좀 서비스 산업에 대한 동향까지 좀 조사가 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이제 국내 항로화 제조 산업에 대한 이제 국가 통계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 기준으로 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체를 보면 이 당시 이제 참여하신 사업체가 이제 1,962개 정도의 사업체가 참여를 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경기도에 많은 기업들이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이 항로화 산업 분야가 이제 큰 규모로 이루어지긴 어렵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이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비상장 중소기업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표로 참고로 넣어드린 표고요. 그리고 이제 2019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이제 항로화 제조 산업 기업들의 제조 분야 기업들의 이제 매출과 수출액을 좀 보겠습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보시면 우리나라 항로화 제조 산업 전체 매출 규모는 약 18조 원 규모를 이루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수출은 약 한 1조 원 규모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시면 의약품 제조업과 화장품 제조업이 매출액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수출 부분에서도 의약품과 화장품 제조업 쪽에 수출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로화 산업 분야에 국내에서 종사하고 있는 인력들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전체 이제 2019년도 기준으로 한 약 6만 명 정도의 인력들이 이 항로화 분야에 종사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대부분 생산 및 품질 관리 쪽에 종사자들이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R&D 연구 인력은 많이 부족한 것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은 이제 항로화 산업에 대한 그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저희 진흥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워낙 이제 유명한 일하다 보니까 많이 기사화되고 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그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알토스랩에 수백만 달러의 투자를 하신 거는 익히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알토스랩이 현재 한 몇십조 원 정도의 규모의 R&D를 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상당히 그 한 개의 기업이 이런 많은 R&D 예산을 쓰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좀 그런 국내하고의 상황 차이가 좀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이제 해외 기업들이 다양한 이제 R&D 항로화 R&D들을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뭐 설크 인스티튜트 같은 경우에는 생쥐의 노후 징후를 안전하게 역전시키는 세포 해친 요법을 좀 개발해서 그 세포의 역분화에 성공을 한 케이스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칼리코에 같은 경우도 노화의 원인을 규명을 해서 인간의 수명을 한 500살 정도까지 연장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니티 바이오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노화 세포를 제거하는 그 세포상에서 노화된 세포를 제거하는 기술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활발하게 연구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카이스트하고 키스트하고 포항공대가 함께 이제 공동 연구를 진행한 연구 성과들이 있는데요. 예쁜 꼬마 선충을 이용을 해서 항로화 단백질을 찾아낸 연구가 가장 최근에 좀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예쁜 꼬마 선충이 그 선충의 이제 세포 내에서 세포가 이제 분할을 할 때 세포가 에너지를 잃어갈 때 그 세포 내에 있는 그 노화된 세포를 분해를 해서 에너지를 얻는 이런 기술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꼬마 선충이 장수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항로화 연구에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이 국내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좀 진행된 국가적으로 좀 진행된 이제 항로화 연구 개발들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과거에 한 10년 정도 기간 동안에 이 항로화나 노화 관련된 연구들이 얼마나 좀 이루어졌는지를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아주 자세하게는 하지는 못했고 단순하게 좀 키워드 검색을 좀 해봐서 결과를 정리해봤는데요. 이제 과거 한 10년 동안 노화를 키워드로 한 국가개발 연구과제들이 거의 한 10,000개 정도의 연구과제들이 존재를 하고요. 과학기술정통부와 교육부 사업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분야는 아직까지 기초 연구에 좀 많은 R&D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뭐 항로화도 마찬가지로 노화와 마찬가지로 기초 연구 중심으로 좀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흥원에서 조사하고 있는 이제 항로화 제조 기업의 실토 조사에 대해서 기업의 연구 개발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국내 기업들이 항로화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연구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면 대부분 좀 의약품 쪽에서 이 항로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로화 제조 분야에서의 전체 R&D 규모가 2019년도 기준으로 한 1조 2천억 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내용 쪽으로 보시면 이제 의약품이 가장 많고 또 이제 공정으로 보시면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이쪽 분야의 연구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항로화에 대한 좀 정부나 지자체의 좀 지원을 좀 살펴봤는데 좀 안타깝게도 좀 정부의 지원은 그 R&D를 빼고서는 특별하게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많지 않은 것이 좀 사실입니다. 뭐 대체로 이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 항로화에 대한 지원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어떤 엄밀하게 말해서 어떤 순수한 앞에서 살펴보신 개념적으로 살펴보신 그런 항로화의 개념보다는 어떤 웰리스의 개념으로 지금 항로화가 같이 어우러져서 가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대구, 경남, 창원, 뭐 양산 이런 쪽에서 이제 항로화에 관한 관심들을 들고 지역 자원을 좀 활용을 해서 항로화 산업을 육성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좀 이렇게 좀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동향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좀 정리하면서 좀 느낀 것이, 그러니까 뭐 제가 처음에 이제 뭐 2014년도 정도에 이제 항로화 산업이라는 그 뭐 정책 지원을 기획을 하고 뭐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저희가 쓰고 있는 항로화라는 용어, 뭐 웰리스라는 용어, 웰빙이라는 용어, 그리고 고령 친화 산업이라는 용어 이런 용어들이 이게 크게 차이가 있지 않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앞에서 좀 보신 것처럼 뭐 연구개발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진국에 비해서 개별 연구자들의 역량은 뛰어나지만 어떤 이 연구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뒷받침이 좀 약하다 보니까 선진국에 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대단한 성과를 내기가 좀 쉬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항로화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한 지금 10년이 넘게 되고 있는데도 그 기술의 발전이 아주 많지 못했고 뭐 지금에 와서 이제 조금씩 이제 늘어나는 이제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 관심도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 항로화 산업이 좀 장기적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로화에 대한 기초 연구들도 지속적으로 연구가 돼야 되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뭐 항로화의 웰리스라든지 고령 친화 산업이라든지 이런 지자체들의 어떤 자원이나 인프라를 활용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정책 사업들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산업이 발전한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항로화 산업을 우리나라에 맞춘 형태의 항로화 산업이 좀 육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뛰어난 연구자들이 또 좋은 성과를 내서 이 웰빙, 뭐 고령 친화 산업 그리고 이제 항로화 산업을 같이 연계해서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이제 이 항로화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이제 고령 친화 산업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쪽 분야로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제주에 대해서 뭐 제주는 뭐 싫어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으실 거고요. 뭐 그 제주가 또 이런 항로화 산업이나 고령 친화 산업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복지부 산하의 저희 진흥원과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고요. 그렇게 같이 중앙 정부 쪽에 있는 기관들하고 이런 지자체들에 있는 인프라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앞으로 좋은 항로화 산업 육성, 고령 친화 산업 육성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